권 기자, 최근 중국 경제 여파로 이 금융 위기가 시작될 거다 이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걸 중국 정부가 이 경찰까지 동원해서 억누르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죠. 네, 이번 주에 베이징에 있는 중룽 국제신탁 사무실에 모여서 항의 방문을 했던 투자자들의 모습입니다. 네. 내 돈을 돌려달라, 아니면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이라도 해달라. 수십 명이 모여서 공개 항의를 했지만 별다른 충돌 없이 끝났는데요. 이후로 중룽 국제신탁 건물은 경계가 삼엄해지고 보시는 것처럼 철창이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베이징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중룽 투자자들의 집을 경찰들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공개적인 시위에 나서지 말라고 종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블룸버그에서 나왔습니다. 경찰이 아예 이 회사로부터 고객 명단을 넘겨받아서 공개 시위로 번지는 걸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일일이 막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이른바 그림자 금융 부문에서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로 꼽히는 중룽 국제신탁은 주로 부동산 부문에 자금을 조달해주고 공격적인 투자를 해온 회사인데요. 지금 최소한 64조 원 이상, 최소한 30여 개의 만기가 지난 투자 상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룽의 대주주인 중쯔그룹이 외부 회계법인을 고용해서 부채 구조 조정을 해보겠다고 밝혔지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돈을 피해 없이 돌려줄 수 있을 만한 유동성을 이 회사가 확보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죠. 네, 상황이 꽤 심각해 보입니다. 네. 이 위기에 빠진 중국 부동산 업체 비구이 위안이라는 이름은 몇 차례 전해드렸는데 네. 이번에는 이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부동산 업체도 부도 위기에 몰렸다고요. 네,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지금 비구이 위안과 함께 부도위기에 몰려 있는 시노오션 원양 집단이라고도 합니다. 네. 이 회사는 사실 국유 기업입니다.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달러로 발행한 채권의 이자, 우리 돈으로 280억 원 정도의 이자를 내주지 못해서 채무 불이행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일단 이 이자를 다음 달 30일, 9월 30일까지는 내줄 테니 기다려달라 채권자들을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사태의 첫 도미노 칩이었다고 할 수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 회사채 상환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상하이 증시에 공시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가? 그런데 중국 정부 집계로는 사실 지난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보다 훨씬 낮습니다. 신축 주택들의 가격은 고점을 찍었던 2021년 8월보다 2.4%밖에 안 떨어졌고 기존 주택들까지 합쳐봐도 가격이 6%밖에 안 떨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집계가 정확한 건지 의심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상하이 같은 대도시들 주변은 적어도 15%, 군소 소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문자 그대로 반토막이 된 곳들도 많다는 얘기가 좀 더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정부 집계가 이렇게 실상보다 훨씬 장밋빛이었다 보니까 이번 사태가 닥치기까지 대처가 잘 될 수 없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년 전에 CNN이 당시 기준으로 중국의 미분양만 3천만 채, 빈집은 1억 채에 달한다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보다 빈집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추정입니다. 빈집이 1억 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갓난아기까지도 모두 2채씩 가져도 될 정도의 집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예전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이 회사들이 줄지어 파산하지 않더라도 또 그거는 그거대로 문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건 어떤 네. 건가요? 질서 있는 파산이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2년 전에 이미 파산 지경에 이르렀던 역시 굉장히 큰 회사인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헝다도 사실은 아직 파산하지 않았습니다. 느릿느릿하게 여전히 채무 조정 중입니다. 이른바 질서 있는 파산, 중국식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대응입니다. 중국이 지금 이 대형 기업들을 그냥 망하게 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법당국이 채권자들을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불만을 억누르고 또 세금을 깎아주고 금리를 낮추고 그야말로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천천히 정리해 나갈 건데요. 지금 중국 정부와 중국 경제의 여력으로 이 부실을 계속 다 끌어안고 간다는 거는 결국 중국을 장기 불황으로 이어지게 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차라리 위기를 한번 세게 겪고 효율성을 높이는 모습이 나오는 것보다 오히려 더 오랜 불황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 10년간 중국은 세계 경제 성장의 40%를 담당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수출도 활발했지만 사실 가장 큰 수입국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국이 장기 불황의 길을 간다고 하면 설사 이번에 빵 하고 터지는 위기는 모면한다고 해도 글로벌 경제의 성장 동력도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중국 경제 상황 다음 주에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잘 들었습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의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건설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인부도 단 한 명도 없고 작업을 완전히 멈춘 상태입니다. 입구 쪽으로 가보니 대여섯 명이 천막을 치고 모여 앉아 있습니다. 회사가 디폴트 위기에 놓이며 입주는커녕 투자금 회수마저 불투명해지자 석 달 넘게 농성하는 분양권자들입니다. 이런 부동산 업체에 투자해온 신탁사들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신탁사 중농은 30개 이상의 만기 상품 예금 지급을 미뤘습니다. 3,500억 위안, 약 64조 원 규모입니다. 중농 국제신탁의 베이징 본사 앞입니다. 자칫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투자자들이 매일 몰려들면서 이렇게 주변은 경비가 매우 삼엄해졌습니다. 1000多万都压在这上，还有2套房子，我挣了一辈子的血汗钱都叫你们支走了，没法了。 7천만 위안, 약 130억 원을 투자한 이 여성 투자자는 아예 넋이 나간 채 중농 사무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신탁사 중농의 대주주 중주그룹은 긴급회의를 열어 유동성 위기를 인정하고 부채 구조 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주그룹이 관리하는 자산은 1조 위안, 우리 돈 약 182조 원 규모입니다. 중주와 같은 초대형 금융그룹의 위기는 다른 금융회사들로 번질 가능성도 커서 중국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벌어질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 권란 특파원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 이런 위기감 때문인지 오늘 중국 외환 시장도 크게 출렁였어요. 네, 오늘 외환시장에서 중국 위안화가 한때 1달러당 7.31위안을 찍으면서 16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중국은 1달러의 이 7위안을 포치라고 해서 환율 방어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이 7위안이 깨지면서 약세를 이어왔습니다. 미중 간의 금리 격차에다가 최근 부동산 또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 JP모건은요, 5.0에서 4.8로 모건 스탠리와 영국의 바클레이즈도 각각 0.3, 0.4%포인트 내렸습니다. 중국 정부의 목표치 5% 안팎도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자, 어떻게든 사람들의 이런 불안감을 좀 진정시키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지금 중국 정부는 어떤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중국 정부는요, 하반기 경제는 안정될 거다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민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서 다음 주 초 기준금리도 낮출 걸로 보입니다. 또 3, 4분기 중에는 지급준비율, 그러니까 은행이 고객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 적립해야 하는 비율도 낮출 가능성이 큽니다. 돈을 풀어서 급한 불 꺼보자, 이런 겁니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전체 회의에서 소비 확대와 투자 촉진을 강조를 했습니다.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급을 비롯해서 부동산 규제 완화 같은 정책이 곧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중국 경제가 위태롭다는 소식에 이제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은데 역시 가장 큰 건 수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의존도가 20%에 달하다 보니까 우선 수출이 걱정입니다. 지난달까지 대중 수출은 14개월째 마이너스입니다. 상반기는 안 좋아도 하반기엔 수출이 회복될 거라는 기대, 그러니까 상저하고도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